원래 당초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또 그 임시감독 이야기입니다. 네, 임시감독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거스 포획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론이 좀 군불대듯이 이렇게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면 거스 포획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제 되게 될 텐데 이 막전 막후에 대해서 좀 할 말들이 있으면은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동국 수석코치 아니다, 수석코치 아니다라고 정정하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포획 감독 측에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알려지는 게 이게 무슨 벌써 여론전 엄프라는 거냐라는 그런 오해를 사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절대 뭐 포획 감독이 흘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고 그 안에 코칭 스태프 들어갔던 이동국 디렉터나 최은성 전 코치 같은 분들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포획 감독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유력 후보라고들 다들 평가를 했는데 이유는 하나죠. 지금 이번 감독 선임은 공정성과의 싸움이거든요. 공정성하고 싸움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당히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들, 소위 말하는 우리는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정량 평가를 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에 모든 혈안이 돼 있어요. 이번 감독 선임은. 그런 부분에서 항목도 굉장히 세세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들을 주가지고 경쟁을 붙이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포획 감독이 이제 그 부분에서 미스가 난 거죠. 아까 그 김정용 기자가 저하고 이전에 라디오 하고 왔는데 평가를 굉장히 그 빗댄 표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까 뭐였죠 그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뽑듯이 지금 대표팀 감독을 뽑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 얘 똑똑해가지고 이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제일 잘하는데 이번 모집 요강 전형에 맞는 준비 안 해가지고 떨어진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집 요강 안에 뭐 대표팀 운영 계획서 점수 뭐 40%, 뭐 이력서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고 그 안에 이제 세부 항목도 쫙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좀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이전에도 대표팀 감독에서 이제 최종 3인 후보까지 갔던 상황, 그리고 지난해 한국 축구에서 냈던 성과, 그리고 본인이 후보들에 비해서 한국 축구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좀 본인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약간 다시 나오나요 이거? 나이어 포엣. 나이어 다시 나오나? 나이어 포엣.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포엣인지 누구신지 모르지만 점수가 우리는 이름 가리고 채점합니다. 채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뭐 부커티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한해서만큼은 그렇게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듯이 이렇게 뭐 점수표 이렇게 쫙 해놓고 뭐 항목들 이렇게 세분하게 해놓고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제 방송에 얘기했습니다. 잘못되면 또 누군가가 경찰서에 가야 되고 또 누군가가 국회에 불려가야 된다. 협회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여기 들어와서 채팅 치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축구를 많이 봐 오신 분들일 테니까 뭐 사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안 하죠. 축구 감독을 뽑는다는 건 전 세계 어디서도 보통은 그러니까 뭐 제가 전례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술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드물죠. 제 아는 한 애는 없을 정도로 않다. 제 아는 한 애는 아예 없을 정도로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한국 축구에게 갑자기 급 관심이 생겨서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나이어 펩 이렇게 제출했는데 우리가 탈락. 서류 탈락. 우리는 이름 가리고 봅니다. 그럴 수 있지. 이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이제 거스 포획 감독은 제외가 된 것 같고, 그러면은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이제 서류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좀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가요? 오늘 끝났죠.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으로 들어왔고 20일, 21일 어제 오늘에 걸쳐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니까 면접은 다 종료됐는데, 일단 뭐 서류 전형까지는 모레노 감독이 아무래도 가장 두각을 보였다. PPT를 굉장히 잘 준비해왔다라는 이야기는 들리더라고요. 네.
그 자료 자체 김정용 기자가 2023년 지원 당시 제출했던 거를 예, 본 적이 있다고요? 봤어요. 그거는 사실 축구계 조금 돌아서 그 이후에 한번 봤는데 그게 그때는 56쪽짜리였고 PPT라고 하지만 보통 PPT면은 한 장에 텍스트량이 되게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문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용이 아니고 이렇게 찬찬히 읽어야 되는 정도의 분량으로 56쪽이고 아, 보고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거를 이제 되게 당시로서는 제일 최신의 거를 쓴 것 같아요. 스카우팅 시스템 같은 거를 그만한 선수를 다 봤을 수는 없어 물리적으로. 그래서 K리그 1, 2에 있는 선수들을 다 리서치를 해서 현재 A 대표 당시 기준으로 A 대표팀의 선수가 이만큼 있고 이 중에 주전이 이만큼 뭐 후보가 이만큼인데 내가 추가로 발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선수가 있다면 K리그 1 이 팀에 이만큼, 2 이 팀에 이만큼이 있으며 유망주를 육성해야 한다면 얘가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거를 그 게임처럼 육각형 그래프에서 능력치 가지고 쫙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 게 막 여러 장이 있어요. 뭐 오현규, 뭐 강성진, 뭐 이렇게 당시에 두각을 맡았던 선수들이 막 있고 얘를 등용한다면 이 표시에 쓸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여러 장을 차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비주얼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영어로 된 자료잖아요. 제가 보기 편해서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그냥 줄글로 된 내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항목 1, 2, 3 막 되게 여러 장 있고 그래서 한 56쪽인가 7쪽인가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3년 전 자료다. 예,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스타일로 했겠죠. 예. 챗 GPT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챗GPT 있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챗GPT 논란이 이제 아마 아까 서중에도 그 라디오에서 그 얘기하셨지만 아마 면접에서 주요 질문이 아니었을까. 예, 너 소치 챗GPT 뭐야? 감독 시절에 어떻게 된 거야? 이 주요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바롭스크 원정을 가는데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상한 걸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정을 잘못 짜서 선수들이 잠을 잘 수 없는 일정을 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모레노 감독 본인의 해명은 뭐 저한테 해명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외신에 보도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명을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그 해명 내용은 쉽게 말해서 번역기로 썼다. 번역기로만 썼는데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음해다. 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모레노의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소치 전 단장이 모레노가 이렇게 챗GPT로 이상한 짓 했다 이거 인터뷰를 해가지고 마치 소치 구단의 고위 관계자가 공식 무슨 피셜로 얘기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소치를 나갔다.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미주알고주알 말하지 않았지만 뭐 안 좋았나 봐요 모레노랑. 예, 그래서 음해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입니다. 예.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또 그렇다면은 한국 감독이 되면 AI 소버린에 힘입어서 네이버를 쓸 생각이 있느냐? 지금 한국에서 구글 점유율이 네이버를 역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구글은 검색에 기본적으로 AI를 넣어줬거든. 예. 봉윤슬님처럼 그 앞으로 번역은 파파고로만 해야 된다고. 파파고가 좋긴 해요. 예. 코리안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 파파고는. 코리안 2 어떤 랭귀지는 파파고가 그래요? 잘합니다. 왜? 학습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렇죠. 파파고가 잘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모레노 감독이 확실한 그 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한 것으로 이번에도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토렌트 감독. 토렌트, 도미니크 토렌트. 예, 토렌토라고 할 뻔했네요. AI 네가 AI 나는 토렌트. 나는 공유 파일. 근데 토렌트 요즘 쓰나? 토렌트 안 쓰지 않죠? 아, 한 20년 전 그런 건데. 랜섬웨어 엄청 깔리고. 토렌트 감독. 예. 네. 소리바다 이런 거. 그렇죠. 카사스 감독 이야기도 있었고요. 카사스 감독은 근데 이제 지금 그 현직에 싱가포르의 있죠. 라이언시티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풀고 나오느냐.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이라크 대표팀하고의 그러니까. 계약 해지 문제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협회가 직접 이라크 축구협회에다가 문의까지 해가지고 컷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될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제 국내 감독도 지원을 했었던 것으로 서류 이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복수의 후보들이 예. 복수군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다 예. 떨어지셨다. 아하. 그럼 지금 외국인 감독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표팀 경기 운영서나 이력서 상에 보면은 국제 대회, 높은 레벨의 국제 대회, 예를 들면 모레노 감독이 이게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했던 그런 이력들, 그리고 AS 모나코나 그라나다 이런 리그의 어떤 수준이 월등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정량적 평가를 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최종적인 결과는 다음 주 내에 발표하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8월 이내에 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9월달 A 매치를 기다리겠다. 준비를 하겠다. 네. 뭐 코치진에 대한 정보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루머에서는 뭐 모레노 코치진이 쩐다더라, 트렌트도 대단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곤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생 임시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망각하는 게 그거죠. 임시 감독인데. 그리고 생 임시면 이렇게 무슨 정량 평가를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정량 평가에서 그렇게 온 외국인 감독이 아무리 한국 선수들을 이렇게 리서치했어요 보고서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냥 한국 감독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가 아니고 임시라는 전제를 볼 때.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인지 이제까지는 임시는 임시일 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왔지만, 오늘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아시안컵 저기 뭐야, 그리고 그 뭐야,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입각해서 결국엔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체육회 정관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뉴스원 기자가 막 살살치 봤더니 이거 정식으로 넘길 수 있다. 맞아. 네, 라고 기사가 났고, 구체적인 얘기는 국가대표 지도자는 최초 임용 기간이 만료된 뒤 종합대회 또는 종목별 대회 주기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재임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정식 감독 선임판을 새로 안 깔고 임시가 잘했을 경우에 그냥 재임용을 임의로 결정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은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네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재계약 한 번을 지금 써서 임시를 정식으로 넘기는 걸 하는 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네. 라는 얘기죠. 그 타이밍도 딱 맞는 게 일단 11월까지 임시 감독 6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예정이라면 협회장을 연말 혹은 연초에 선임을 할 건데, 그렇게 선임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 임시 감독이 6경기에서 성과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시안컵하고 이거 새로운 감독을 물리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12월 빨라서 12월에 회장을 선출한다고 해도 임원 그 선정하는 데만 해도 1월이 후딱 갈 건데, 그러면은 또 같은 시스템으로 전력 강화 위원회 꾸려가지고 감독 선임 준비하고 이러려면은 그건 2월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 계산들을 했을 거예요. 임시 감독을 해서 6경기 잘 하면은 정식 감독으로 가겠네. 근데 역풍이 있을 수 있겠죠? 임시 정식 따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절차적 것처럼, 정당성 뭐 이런 그걸 것들에 굉장히 대해서 따지는 세상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풍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정식으로 이어갈 생각이 협회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이제 그 단순한 변명을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뭐 이를테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식으로 연장을 하되 아시안컵을 보고 면밀히 평가해서 거기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절충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거는 협회가 충분히 사람들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그러면은 아시안컵이 당장 내년 초잖아요. 그러면은 임시 감독하고 나서 아시안컵까지 이 텀이 얼마 없는데, 너가 아시안컵에서 뭐 소위 말해서 대회를 조지면은 재신임 묻고 이제 너 자를 수도 있어. 이거 계약서에 우리 넣을 거야? 하면은 할까요, 그거를? 근데 계약을? 그게 일반적인 정식 감독으로 아예 벤투처럼 4년 받고 왔으면 너 아시안컵으로 재평가,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번 이 감독은 임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그걸 감수하고 왔으면은
뭐 다 되지 않을까요? 임시로 왔으니까 일단 네가 9월 10월 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거기서 통과돼가지고 정식 계약은 할 텐데 정식 계약하더라도 1월 달에 너 못하면은 너 나가. 이거를 이제 반대 상황도 넣는다며.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시안컵 우승을 했어. 그래가지고 실력을 증명하고 난 다른 팀 갈게. 잘 있어. 나는 이 타이틀을 잡고 유럽 클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럴 이렇게. 수도 있죠. 네. 가능성은 있죠. 자,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것도 루머 태고 잘못 올라간다. 몇 분 전부터 얘기한 거는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됐단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자, 여튼 이제 뭐 다음 주 중에 임시 감독이 최종 선정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다음 방송에 들어왔을 때는 임시 감독의 프로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감독하에 우리 대표팀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을 좀 준비를 할 것 같은지 그런 예상들, 일반적인 예상들도 좀 같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9월 10 며칠까지 선수 그 소집 요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소집 요청 전날에 발표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선수 명단을 짜려면은 부랴부랴 이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선수들 공부를 막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챗 GPT야 이번에 한국 대표팀 26명을 뽑아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무 모레노 감독 때문에 너무 거기에 챗GPT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 거기. AI 유머 그만. 알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한 번에 4게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뽑은 선수로 4게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이상한 선수 잘못 뽑으면은 몇 명은 뭐 이를테면 앞으로 대표팀에 쓰지도 않을 건데 괜히 뽑아서 시간 낭비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감독이 왔는데 강상윤 이기혁 뽑을래야 돼. 안 돼. Why? 이러면서 왜? 아시안 게임 가야 되거든. 그 뭔데 그게 이러면서. 그건 이제 협회 문제긴 네, 하죠.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벌어진다면. 네. 자, 여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들이 같이 또 소화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 조금 더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댓글들 보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하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제 마보이 민수 김민수 선수는 레인저스. 레인저스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뭐 당연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취재라는 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레인저스가 원하는 건 맞다. 선수 측이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가기로 결정한 건 아직 아니다. 예, 물론 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적료 1,000만 유로 이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외신에 이렇게 났으면 맞지 않을까요? 스코틀랜드 뭐 레인저스 전담 기자가 근데 1,000만 유로는 바이아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로나가 어지간하면 안 내놓을 생각이기 때문에 바이아웃을 맞추거나 최소한 근접은 해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1,000이 아니더라도 800~90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요크레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제 훌리안이 요즘 얘기 나와요. 그 아스날 네. 이야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훌리안은 아스날 안 간다 그러고 그러면 뭐 아틀레티코 올 일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훌리안, 아스날, 요케레스, 바르시아 이 삼각인 건데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도 훌리안을 아틀레티코가 계속 안 판다고 하면 스트라이커가 엄청 급하기 때문에 페란토레스 왜 보낸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는 바지가랑이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9번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죠. 야반도프스키하고는 또 약간 스타일이 달랐으니까. 근데 지난 시즌 많아요? 실질적으로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지르고 있어요? 이제 누구요? 바르셀로나 이제 1대1 룰로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거긴 돈은 많아요. 그 규정상 못 썼던 거지. 예. 근데 지금도 또 주앙 칸셀로 오늘 등록될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등록돼 이래가지고 그날 그 경기장 복도에서 승질내면서 들어가는 거 막 카메라에 잡히고 그랬더라고. 거기는 계속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번 시즌에 모은주익 또 써야 된다던데. 그래가지고 모주익을 또 쓴다고? 또 돈 많이 못 벌 거라던데. 그 경기장 뭐 해야 된대요. 이건 뭐 유럽 축구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래서 훌리안에 나가는지 여부는 이강인 선수의 시즌 활약상과도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한국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클 만한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 네. 예. 뭐 현재로서는 일단 남는 것 같긴 한데 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여튼간에 바르셀로나로 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미소를 잃은 프로필 사진이 화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훌리안만 요러고 찍은 게 아니라 이번 프로필 사진 전체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화제일 뿐. 화제는 네. 화제일 뿐. NJHO7251님이 코리아컵 내년 우승팀 27, 28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는 거예요? 28, 29 아시아 무대 진출하는 거예요? 27, 28입니다. 27, 28이죠. 네, 26, 27 코리아컵이니까. 코리아컵은 그냥 추춘제로 돌리면서 저 따라갑니다. 이거는 취재한 건 아닌데 전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짐작이에요. 지로나에 남아서 승격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빅리그 되는 건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뭐냐면 라리가가 그 너니우가 빡세잖아요. 너니우 룰이. 그래서 이미 지로나가 1부에 있을 때 프리시즌에 막 동행시키고 해서 와 이번 시즌 1군인가 보다. 근데 아닌데 너니우에 우크라이나 선수들 사가지고 자리 없음. 그래서 못 뛰고 그 2시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부니까 민수야 네가 주전이야 너밖에 없어. 승격하면 또 우크라이나 선수 2명 사와서 임대 가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수 측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있지. 이런 이제 기능성.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본인 실력으로 극복을 하면은 일부 리그로 만약에 이제 지로나가 다시 돌아갔을 때 노니우 딴 선수한테 안 주고 너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결국은 선수 맞아요. 실력이죠.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아직 이게 풀렸는지 제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못했는데 우리가 아시안 게임 첫 경기가 9월 15일입니다. 우리 그 규정상 첫 경기 14일 전에 선수들을 소집할 수 있는데 10일 전까지는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9월 15일이 첫 경기니까 9월 5일까지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K리그1 그 주말 라운드가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가 있어요. 토요일에 이제 아시안 게임 소집되는 선수들 보면은 서울 경기 있고 전북 경기 있고 포항 경기 있고 이제 울산 경기 이 팀들은 상관없어요. 9월 5일까지는. 문제는 강원이 일요일에 9월 있네. 6일 날 안양이랑 붙는 강원은 3명의 선수가 지금 차출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네. 그 규정을 들여가지고 우리 강원 그 안양 경기 못 보내줘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네. 예. 형평성에 그래가지고- 좀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다 해줘야죠. 다 보내주거나 다 안 보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 보내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협회는 소집했다가 경기 전날쯤에 다시 팀으로 돌려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10일 전까지는 경기 출전을 허락해야 된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가서 하고 와야 되는데 규정이 10일 전이다 보니까 9월 6일 경기가 지금 규정과는 일요일 경기가. 맞지 않는 경기가 됩니다. 그렇죠. K리그 규정에 테크니컬 디렉터는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팀 모든 팀이 테크니컬 디렉터는 다 있어요. 그 존재를 알리지 않고 있는 팀들이 많을 뿐이지. 근데 그 테크니컬 디렉터라든지 그런 직책에 앉기 위해선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A가 예. 우리가 지난주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딴 데서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그거하고 코칭 라이선스하고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 규정 갖다 대면은 몬치, 파라티치, 베페 마루타 뭐 이런 오케이. 유럽의 유명한 디렉터는 K리그에서는 아무도 취업 아무도 없습니다. K리그에 오면 테크니컬 디렉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장은 할 수 있지. 테크니컬 디렉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은 팀들이 테크니컬 디렉터 굳이 직책해가지고 저기에 또 연봉 주고 하는 걸 부담을 느껴가지고 의외로 팀들이 그냥 전력 강화 팀이나 스카우터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렉터를 수료한 사람들 내부 직원을 그냥 테크니컬 디렉터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제도가 약간 좀 시행 지금 2년 차인가밖에 안 됐는데 유명 무실해지는 분위기다. 저걸 만드는 어떤 얘기도 여기서 하긴 했는데 몇 달 전에 만드는 근본적인 명분은 테크니컬 디렉터는 유럽의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해진 바는 없잖아요. 뭐 모든 팀이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유럽에서도 비교적 소수의 팀이 쓰는 의미로 가장 장기적인 비전을 잡는 사람으로 테크니컬 디렉터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대표이사 단장이 바뀌어도 테크니컬 디렉터는
선수 1군 선수 영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 우리 구단 축구 스타일은 이거고 그래서 유소년과 성인팀을 이렇게 이어야 되고 요런 거 잡는 역할만 해라. 구단의 컨셉을 잡아주는 네. 역할. 이게 권장 사항이고 테크니컬 디렉터 그 연맹 협회에서 만든 그 수료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방침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각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직책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긴 하는데 소정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원래 하던 스카우팅이나 단장 업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면 테크니컬 디렉터 픽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선수들 막 즐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테크니컬 디렉터를 쓰고 있는 팀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팀 중엔 없긴 해요. 그러니까 왜 괜히 약간 현재까지는 괜히예요. 라스테크님이 질문하시지만 대전의 테크니컬 디렉터는 누구입니까? 대외적으로 안 알려져 있죠. 이종민 테크니컬 디렉터가 하고 있어요. 이종민 디렉터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거의 못 들어보시는데 김태종 테크니컬 디렉터가 새롭게 부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포항은 황재원 스카우터가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거의 안 알려져 있죠. 앵발리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단장이 공석인데 프로팀에서 단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저게 이게 야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구에서 단장은 진짜 선수단 업무만 하는 거를 단장이라고들 하는데 축구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 단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근 대표이사가 없는 구단들은 보통 이제 단장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좀 야구보다는 체계화가 돼 있진 않죠. 야구는 거의 보면은 다 대표이사 있고 단장 있고 단장이 선수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운영이나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역할 밖으로 가져가는 뭐 그거는 이제 스토브리그 보셨으면은 많이 아실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축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장 없이 하는 구단들 있죠. 지금 수원 삼성이 대표적이고 수원 삼성 단장 없고 뭐 대표이사 단장 겸직하는 구단들도 있고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액팅 대표이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고 선수 영입이나 구단 실무에서 얘기를 목소리를 많이 내려면 단장이랑 부딪힙니다. 예, 안 부딪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하는 단장을 없애든 결국 같은 거예요.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예. 부산은 테크니컬 디렉터 박동우 디렉터실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스카우트로 엄청 유명하셨던 아니요 K리그의 단장들은 소위 말하는 선수단의 단장이 아니라 그냥 축구단의 단장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네. 자, 뭐 지금 한 27분 정도 됐는데 요 정도에서 방송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대표팀 임시 감독이 누가 될지가 이제 드러날 것 같고 그 얘기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 있을 빅매치들이 있죠. K리그 더비 매치들의 결과들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현대가 더비가 어떤 결과로 나와서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을지 사실 임시 감독보다 그게 더 궁금하네요. 아니 그 현대가 더비가 너무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안양하고 서울 경기도 되게 빡센데 이게 묻혔어 지금. 아 근데 왜 그 두 경기를 같은 날에 했을까? 그러게 일정 부커질의 달인 연맹답지 않게. 예. 예, 그 어린이날에도 사실 좋아요. 이제 부천이랑 저기 제주 경기가 있었고 서울이랑 안양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날에 이렇게 두 경기가 붙게 됐습니다. 여튼 이번 주 돌아오는 일정들도 현장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많은 응원들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